그들의 말 한마디로 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국내 시간으로 오전쯤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끝까지 반등의 계기를 보여주지 못한 채 0.5% 하락폭을 보이며 2,520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출발에는 나름 상승폭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일하게 0.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도 흐름을 이날장에서 보여줬고요. 또 그 전날에 코스피 안에선 힘이 되어줬던 기관 또한 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이 무역 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빠르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들을 분리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국방 예산 줄여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방산주들의 급락 흐름도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7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은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고요. 일단 27일 연말 인사 단행과 관련된 코멘트가 직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100명 정도의 임원들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쇄신을 꿈꾸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분위기 확실히 바뀌어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발표되는 내용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어제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들어가주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1위와 2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동일하게 JYP 엔터테인먼트를 외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엔터주들을 향한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내년에는 업황 전체에 대한 개선 기대감 덕분에 특히 연말에 갈수록 엔터주들의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 달성했던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수혜 전망이 이어지면서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52주 신고가 그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관련된 발주 증가량 덕분에 이나전국 같은 경우도 11%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조선 기자재 테마단에서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섹터와 테마단에서의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같이 정리를 해보시죠. 말 그대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들이 대거 속출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 쪽의 발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자금이 많이 이체가 되고 있는,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 쪽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제 플리토와 링크 제네시스가 두 종목이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습니다. 정부가 4조 원대 규모의 민관 합작을 통해서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 버금가는 지원군을 AI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죠. AI 전용의 대출까지 신설을 하면서 민간 투자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 기술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에 주가로 크게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어제는 대표적으로 드론 쪽이었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머스크의 방산 발언이 오히려 드론 쪽에는 수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바보 같은 회사들이 있냐라는 코멘트와 함께 이제 전투기가 하고 있는 역할은 앞으로 드론이 훨씬 더 저렴한 비용과 훨씬 더 단순한 작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국내장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에이럭스나 네온테크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일론 머스크에 대한 CEO로 인해서 코멘트로 인해서 의료 AI 관련주들 지금 일주일 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날장에서도 루닛은 2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3빌리언과 딥노이드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면서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 하나로 산업 자체가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했을까요? 재건 그리고 희귀금속, 특히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희토류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연일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취임되면은 LNG 수출을 즉시 승인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LNG 관련주들도 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관련주로 대표적인 방산주라던가 조선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좀 잠잠했던 종목들 위주로 테마성의 종목들이 계속된 상승 흐름을 어제장에서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같이 점검해볼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개별 이슈로 상한가 직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오늘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과 조선 최근에 좀 시들시들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있긴 합니다만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관세 이슈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세의 폭격을 비껴갈 수 있는 산업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증권가에서는 변압기 쪽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일전기나 LS 일렉트릭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향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전력 쪽에 집중, 이 수요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은 이 호조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미리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산업군보다도 일단 변압기 그리고 전력 기기 쪽으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내년에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은 또 어떻게 나와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 외 글로벌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졌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섹터로 놓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쪽 볼까요? 반도체법과 관련된 보조금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코멘트가 결국 나왔습니다. 새벽에 속보로 전해졌고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라마스와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다만 해당 날에 같은 날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한테 78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이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만 다음 정부가 벌써부터 보조금 재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기차 관련 주들도 간밤에 특히 유럽 쪽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일단 이 테슬라를 놓고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함께 현재 테슬라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부 차원으로 주정부 차원으로 우리는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중요한 건 그 안에 테슬라의 지원은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테슬라 향해 2차 전지 기업들이 워낙 국내에 많다 보니까 해당 소식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관세 정책 이슈 이후로 유럽에서 간밤 14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럽에 상장돼 있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 해당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 완성차 혹은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어떤 분위기를 끼칠지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쟁 관련 이슈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서도 같이 다뤄보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또 새벽에 함께 속보로 전해졌던 게 트럼프 팀이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거든요. 본격적으로 당선 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북한까지 직접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으로 이 전쟁에 대한 테마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일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오늘 미국의 GDP와 PCE가 새벽 사이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 증시는 또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간밤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연준 의원들이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서 만약 PCE나 GDP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 또 증시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들 꼭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결론적으로는 하락한 채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대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몸을 틀어줄지 일단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 0.28% 상승하면서 44,800선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 마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63%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57% 상승하면서 6,000선 다시금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테크의 흐름은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M7 중 테슬라만 유일하게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애플 0.94%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0.62%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은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WTI,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합의안이 도출됐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WTI 0.29% 하락하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에 거래에 마쳤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살짝 주춤해지면서 금 가격은 0.1%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요 이슈는 트럼프 관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내가 취임하는 그 당일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서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이보다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로도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 변동성 지수죠. 14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공포와 탐욕지수도 중립에서 탐욕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장중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에서는 반응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11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됐습니다.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인플레가 둔화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고용시장 강하다, 점진적인 속도일지라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있다라는 게 주요한 코멘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올랐는데 테슬라만 0.11%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세 가지 이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바클레이즈에 대해서 한 가지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구글의 반독점 케이스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이 기본 브라우저로 크롬을 애플이나 다른 삼성 디바이스에 탑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가가 사라지게 될 경우 애플 매출의 일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웨이는 자체 OS를 공개했죠. 미국의 모바일 중심에서 중국의 모바일 중심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이동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조금 위태로운 애플인데 과연 이 부분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키뱅크가 아직 경쟁 리스크 제한적이다라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 위치에 대해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로 18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인데 이 구글은 EU법에 따르기 위해서 검색 결과 방식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날 제시를 했습니다. 반독점법을 계속해서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관세에 떨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25%가 부과가 되죠. 자동차주가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많다 보니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드가 2.63% 내렸고요. 제너럴 모터스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서 가장 많이 북미로 수출하고 있는데 9% 가까운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코로나와 같은 멕시코의 맥주를 수입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3.34% 하락했고요. 그리고 ETF 관련해서도 멕시코, 캐나다 관련 ETF들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해오는 업체들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타겟 유통업체 3% 넘게 내렸고요. 달러트리도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계속해서 중국 관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월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속적으로 알려드린 바 있는데 정말 10% 관세 추가 부가가 예고가 되니까 바로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ETF로 봐도 중국 ETF 관련주 0.61% 그리고 0.6%가량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 3가지를 꼽아봤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텔이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3.3% 하락했는데 정부 보조금이 78억 6천만 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3월 발표됐던 85억 달러보다 꽤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도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중 60% 가까이가 작년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 지출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저소득층도 지출을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티그룹도 설문을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번 연말 시즌 이에 따라서 강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월에 아웃퍼폼하는 종목들로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CNBC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상승률 평균이 되겠습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3년 평균 12월에만 12.47%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5년 평균으로 봐도 12월에 8.25%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룹폰은 소셜 커머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12월 상승률이 3년 평균 9%대, 5년 평균 7%대로 높고요. 5 빌로우 5달러 아래에 저렴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되겠죠. 역시나 12월의 평균 상승률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베스앤바디웍스도 8%대로 높은 12월 평균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류업체 아베크롬비앤피치도 2.85%, 그리고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2.2%, 오토존 자동차 부품 회사죠. 3.36%, 그리고 할인 판매점 로스스토어도 3%대의 3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주목하면 좋을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뉴욕 증시 시그널 그럼 잡아봐야겠죠. 일단 FTA도 동맹도 없는 트럼프 관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도 있겠고요. 특히 수출주 중심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트럼프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 과연 어떤 영향이 있고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의주시하시면서 수요일장 대응 전략 짜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의 시그널들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국내 증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봤습니다.